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예, 반갑고요. 일요일 9시 이제 모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간 수익률이 꽤 높나요? 요새 주간 수익률 보통 일반적으로 재미가 없죠. 예,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세가.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루한 장세를 만나면 참지를 못하고 이래저래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장에서는요, 옮겨 다니면 죽게 돼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면 안 되고요. 옮겨 다니면 안 되고 차라리 가만히 이 시장을 그대로 놓아주는 게 좋아요. 소위 말해서 물 저을 때 노를 저어야지, 물도 없는데 노를 저으려고 하면 노만 다 부러집니다. 뻘밭에서 노가 저어집니까? 그죠? 예, 노만 다 부러진다. 때에 따라서는 느긋하게 시장을 놓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물이 들어오면 신나게 노를 저어줘 가야 되는데, 지금은 노 저을 때는 아니에요. 예, 방어적으로 해서 한 달에 5%만 벌어도 됩니다. 많이 안 벌어도 돼요. 한 달에 5%만 벌어도 되는 장세예요. 그런데 이걸 한 달에 이제 5%가 아니라 10% 벌려고 덤비는 순간 마이너스 10%가 나타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느긋하게 대응하고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면 돈이 붙게 돼 있는 장세예요. 지난 한 달간 보니까요, 우리 그 회원분들은 뭐 많이는 못 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벌었거든요. 예. 많이는 못 벌었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벌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 주에도 벌었어요. 이번 주에도. 근데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종목을 가지고 벌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뻔한 종목이지만 뻔한 종목 뻔하게 투자를 해도요,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특별한 아주 모르는 아주 뭔가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종목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종목들에서 수익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대형주 투자해가지고 언제 벌어? 대형주 투자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벌고요,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 제목도 뭐예요? 잡주는 가라, 니프티 50 장세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 제목이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계속 이 제목이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소위 말해서 특별한 중소형주 가지고 정말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어떤 큰 대박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돈이요, 그 돈이 자기 돈이 안 돼요. 자기 돈이 되려면 그냥 기업하고요 똑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도 부자가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재료만 보고 하는 투자, 세상에서 그거보다 위험한 투자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피를 본다, 피를 흘리고 나서 이제 알겠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구나 라고 정신을 딱 차려보면은요, 주식을 좀 알만해요.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면은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게 일반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통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라고 뭐 그런 길을 못 걸었겠습니까? 똑같이 걸었어요. 예.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한 길을 걸었고요, 더 많은 실패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 회원관리만 지금, 안녕하세요, 회원관리만 지금 13년째거든요. 2000년에 제가 중앙증권연구원을 만들었으니까, 예, 2000년에 중앙증권연구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13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회원수도 얼마나 많이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분들을 많이 받겠어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 쉽게 하자, 쉽게. 예, 안녕하세요. 쉽게 하자. 어려운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정말 어려운 매듭은 가장 간단한 데서 풀리는 거예요. 예, 주식 투자도요, 어려운 거, 막 내가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대박을 내보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주식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놀아가면서 해도 돈은 붙어 나가는데, 예? 주식 투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소나기만 피해가면 돼요. 안 두들겨 맞으면 기회는 계속 생겨요. 손실만 크게 안 보면은요, 돈은 불어나게 돼 있는 게 시장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좋은 기업. 턴어라운드라고 기업이 실제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제부터 좋아지는 기업의 특징은 다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좋아지는 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주식은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곳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면 과감하게 한 종목이 다 실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저희는요, 말씀해 드렸지만은, 저는 엄청난 모험을 한번 했습니다. 한국전력에 우리 회원분들의 모든 자산을 10원도 남기지 않고 몰빵을 쳤습니다. 네, 얼마에 몰빵을 쳤느냐? 3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3만원 몰빵 친 날, 그 다음 날에요, 7% 마이너스가 나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요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요, 투자가 이제 무엇인가, 지금 장세가 어떤가를 설명해 드리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뉘앙스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장이 보여요. 자, 제가요, 다른 종목들 쭉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한국전력을요, 전 회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원 우리가 많지가 않죠. 예. 근데 뭐 제 따로 오프라인 회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2009년 하이닉스를 6,000원 몰빵 친 이후에 이번에 100% 한번 찔러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 자, 따라 한번 가실래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원장님이 가자는 데면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원장님 믿고 들어왔는데, 예, 원장님 믿고 들어왔는데, 뭐 하라고 한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한으로 모든 종목을 다 팔아서 몰빵을 칠 겁니다. 됐나? 회원분들, 됐다! 들어가세요! 이날 29,500원, 예, 29,700원 한 거 딱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29,500원에 한 거 딱 들어가요. 전 회원들이 모든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팔아가지고 이 종목으로 다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날 3호기 원전 해가지고 마이너스 6.78%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몰빵을 쳤으니까 마이너스 6.78%라는 퍼센트는 어마어마한 퍼센트로 우리는 마이너스를 맞았어요. 예. 원래대로라면 이 무조건 손절 나가야 됩니다. 손절이 나가야 됩니다. 뭐 한 28,500원 정도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무서워서 1,000원 정도 날라가면 손절해야 됩니다. 3% 이상 날라가면 손절해야 되죠. 왜? 몰빵을 쳤으니까. 근데 제가 이랬거든. 주식 투자가 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냐면, 잘 봐라. 한전은 해마다 1년에 2번의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주가 상승이 없었으면 항상 겨울에 상승한다. 그게 기본 계절적인 흐름을 타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전기요금 올해는 인상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인상될 거 확실하고, 이거는 국회 통과가 9월 달에 원래 예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9월 국회가 파경으로 달아가지고 10월 달에 인상이 발표된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원전 3호기 요 분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딜레이가 됐지만 여기서 나오는 손실은 전부 다 JS전선, 즉 LS전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전은 이 가격에서 못 갈 수가 없는 내용인데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 이때 기관들이 200만 주를 팔거든요. 기관들이 200만 주를 손절한다. 한전 역사상 7% 빠진 적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이런 거라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 이날 매수가 누가 들어오느냐. JP모건이 들어온다. JP모건이 어떤 놈이냐. 한전의 3대 주주죠. 예, 3대 주주입니다. 정부, 연기금, JP모건. 얘들이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날도요. JP모건은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끝났다.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정말 친한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식해서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전을 다 추천해라. 27,500원 밑이면 세상에 이보다 좋은 가격이 없다. 요 가격은 앞으로 못 보는 가격이 될 거다. 그로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로부터 올라갔습니다. 결국 뭐예요? 전기요금 인상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다. 인상됐고요. 겨울이면 올라가는 내용 다 알고 있었다.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우리는 100%이던 한전을 29,500원에서 100%로 담았던 한전을 지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60%, 즉 비중의 60%가 한전이에요. 이거 얼마에 팔 거냐? 35,000원에 팔 겁니다. 예. 35,000원에 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요. 우리는 한전만 가지고도 20%, 두 달 만에 20% 가볍게 수익 낸다. 예.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있죠. 남들이 다 아는 뉴스라 할지라도 그 뉴스에 반하는 주가 흐름이 나와도 있잖아요. 시장에 보는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만 되면은요, 주식 투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해 드리는 게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의 그리고 적정 주가와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튼요. 우리는 지금 60%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10%씩 입질에, 내 종목에 입질이 들어갔어요. 내 종목 입질이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과 입질 들어갔는데 빠져나올 종목들이 이제 갈려 나가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제 우리 종목을 다시 분할을 해서 이제 내년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장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판을 짜갈 때 그냥 저를 믿고 TV를 보고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가 어떤 종목 추천했을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추천하는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거대로 하세요. 요거는 장기입니다. 그러면 장기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사시면 돼요. 만약 당장 샀다. 그래도 요거는 장기니까 장기로 놔둬야 되겠다. 나는 장기가 싫어. 그럼 사지 마세요. 예? 제 스타일 안 맞으신 분들은 뭐 왈가불가 할 필요 없고요. 사지를 마시라니까. 안 사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분명히 장기, 중기, 이거는 내년을 바라보는 거다. 포트에서 10%다. 20%다.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것만 따라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제가 그랬죠. 좋은 차트가 종목이 항상 망합니다. 좋은 차트의 종목은 항상 망해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좋아 보이는 종목은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 꼭 있어가지고 빨리 그런 분들이 오래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을 두 종목을 해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이 종목 사세요 하면 이 종목 싫대. 차트가 안 좋아서. 그러면 자기는 그럼 이 종목 사세요 하면 이 종목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차트가 좋아서.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 차트 좋고 하나 차트 안 좋죠. 차트 좋은 거 요거 사실 거죠. 요거 한번 사보세요. 자, 두 개 중에 어느 게 가는가 한번 봅시다. 차트 좋은 종목이 반드시 깨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일반 개인들 눈에 좋아 보이는 차트는 모든 개인들 눈에 좋아 보이는 차트고, 그러면 모든 개인들이 사게 되는 차트고, 그런 걸 누가 땡겨줍니까? 안 땡겨준다. 차트 맹신하지 마라. 차트가 여러분들의 가격을 결정해주고 여러분들의 지지 가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허상이잖아. 그림 보고 들어가서 그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희한한 투자가 되는 거죠. 무슨 주식이 그림인가 이거? 그림 보고 들어갔다 그림 보고 나와.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가치들을 좀, 기업의 내용,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시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강남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예, 거기서 어떤 분
굉장히 걱정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런 말씀 해드렸어요. 그분도 앞으로 얼만큼 손실이 많이 생길 줄 모르겠어. 걱정이 너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가 잡을 힘이 없어요. 예. 왜? 자기 혼자 해보고 싶다는 거, 뭐 자기가 끝까지 그 길로 가겠다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자, 하여튼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 개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내용들은 주로 내일 아침 9시에도 이야기를, 8시 반에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쵸? 예. 우선요, 지표를 보고 가야 된다, 지표. 첫 번째 결론, 우리나라 지수 내일도 많이 못 올라간다. 미국 증시 많이 떴죠? 많이 못 올라간다. 왜? 미국의 한국 MSCI 한국 ETF가 많이 못 올랐어요. 즉 외국인 자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라인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매수하기가 분명히 버겁다. 외국인들 대기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은요, 지금 한 10조 정도는 남아 있어요. 예, 신흥국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에 한국 비중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 10조 정도 투자할 자금이 있는데, 요거 10조가 다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들어왔던 10조가 다 나가버려요. 왜?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늦어도 3월부터 시작될 거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 나오면 또 돈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또다시 충격은 또 한 번 나온다는 소리가 되고,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근데 마침 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행스럽게 합니다. 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빨간색이 떨어지면 항상 봅시다. 이 빨간색이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주가도 하락한다. 그쵸?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빨간색이 떨어지고 나니까 까만색 떨어지네. 빨간색 떨어지고 나니까 까만색, 빨간색 떨어지고 나니까 까만색, 빨간색 떨어지니까 까만색도 어떻게 떨어진다. 이 빨간색이 뭐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지난주에는요 한번 살짝 쉬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자고. 요 끝단 한번 보시고, 쌍바닥에서 다시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쌍바닥 지지가 된 상태입니까? 바닥이 나왔어요? 아니면 반등 살짝 주다가 반등을 실패하는 모습입니까? 어느 모습?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죠. 예.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이라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장도요 아직까지 여기서 올라간다 뭐 보기가 힘듭니다. 지표를 보고 우리는 항상 소설을 쓰지 말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표를 항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지표에 거꾸로 주가들이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항상 지표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지표 보고 펀더멘탈 분석하는 사람들을, 예, 차트와 감으라는 사람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예. 제가 장담할게요. 1년 동안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저같이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수익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표를 보고 하는 투자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소나기는 피해간다. 우리 많이 못 벌어도 좋다. 우리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요 무슨 그림이냐면 연준의 자산 규모와 S&P 500 추인데, 지금 S&P가 1800까지 왔어요. 근데 이 1800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연준의 자산 규모. FRB 의장인 옐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 올라가요. 즉 이 파란색이 급등함으로써 빨간색의 주가가 올라가더라. 여기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같이 올라가죠. 지금 파란색이 증가되면서 빨간색도 올라가는데 파란색이 뭐냐면 그냥 유동성이에요. 돈이다. 돈은 신나게 그냥 찍어대니 이게 올라간다. 이게 찍어대니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면 미국도 몇 개의 기업만 돈을 와장창 벌고 나머지 기업들이 갤갤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 몇 개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어때요? 안 좋아요. 전부 다 실적이. 이게 문제거든. 이건 미국도 문제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문제예요. 예, 전 세계가. 만약 그러면 이러한 대기업 실적을 엄청나게 내고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뭐 애플,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 뭐 가지고 먹고 사느냐 이게. 뭐 가지고 먹고 사느냐. 결국 이 양적 완화, 즉 미국의 통화 정책이 내년에는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재정정책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길로 주가가 한번 심하게 쏠 거예요. 위로 엄청나게 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요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온다. 예.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온다는 거죠. 여튼 지금은요 아직은 이 미국 S&P 500의 끝이 어딘지는 모른다. 예. 다만 지금의 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S&P 500도 갈수록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다시 내려올 것이다. 미국의 유동성만으로 갈 수 없고, 유동성에 지금 요거는 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유동성만 가지고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중국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이번엔 3중 전에 끝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지금 중국 어찌 돌아가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최근에 중국 지수가 오른지 떨어진지 신경 쓴 사람도 아무도 없죠. 왜 그러냐면 중국 증시가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중국이 지금요, 과거의 중국 이야기하면 우리 전부 다 뭐만 생각하냐면 기계, 조선, 화학, 해운, 철강,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중국의 호재로 우리는 그 중국 관련 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이 지금 3중 전에 나왔느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관에서 쓸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3중 전에 대한 얘기 잔뜩 기대감을 했었는데 3중 전에 끝나고 나면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요,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요거 앞으로 성장 안 시킵니다. 이번 3중 전의 핵심은요, 요겁니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양료 이렇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 여기를 빨리 장악을 하지 못하면 중국발 호재는 없어요. 중국발 호재는 없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옵니다. 독일에서. 자, 금융 우리나라 해당사항이 없네. 우리나라 금융 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어야지. 나갈 생각을 했어야지. 안 하죠. 개인들 피 빨아먹고 사는 게 이때까지 저희들 삶이야. 저거들 꽥 죽을 것 같으면 세금 보고 세금 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좀 살려줘 해가 살려주고 나면은 맨날 수수료 올리고 예대금리 차 남겨가지고 저거 연 단위로 조 단위로 이 순이익 남깁니다. 그래 놓고요, 동전 가지고 와가지고 지폐로 바꿔달라면 월요일날 4시에 오란다고. 뭐 이런 장난질을 해대고 있는, 이 자리에 은행원이 계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짜증나는 놈들입니다, 이거. 그래 놓고 국민들이 살려줬더니만 국민들한테 하는 짓이 거지거리야. 예. 월요일날 4시 오라고. 왜 그러냐?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렇다. 인건비, 야, 국민들이 살려줬는데 너네들이 인건비를 왜 그래 많이 가져가냐? 예? 국민들이 그 다 죽어간 은행들 세금 내가 살려줬더니만 저거는 뭐 연봉 뭐 평균 8천이고 1억이고 이 지랄을 해야 된다. 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도 정신 번쩍 들려면 멀었어, 애들은. 예. 이 문제, 하여간요, 외국에서는 10원도 돈 못 벌어온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돈, 이게 뭐에 뽀찌 뜯어먹고 앉아가지고 수익 내고 자빠졌습니다. 아,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지만은, 금융주 사셔야 됩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야, 그죠? 예? 이렇게, 제가 은행 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은행주를 사야 된다. 왜? 이렇게 욕먹을 때가 은행주가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사셔야 됩니다. 욕은 하되, 욕하니까 뭐예요? 욕하니까 에라이 주식 사가지고 욕했으니까 욕한 거니까 돈 벌어보자. 금융주를 사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중국과 상관없이 개념적으로 잡으시면 되고, 환경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에서 계속 대두될 부분인데, 이게 환경 부분에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 자, 문화, 요게 문제예요. 지금 중국은 문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일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 문화 컨텐츠가 뭘까요? 요거 제가 주식 승천에서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문화 컨텐츠를 일으키려고, 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컨텐츠가 하나 있다. 뭐겠습니까? 일본도요,
지금 엄청난 M&A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올인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65% 이상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무슨 컨텐츠일까요? 답변이 안 나오네. 예, 게임이다, 게임. 이렇게 전폭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는 이 판에 우리나라는 또 뭐고 이거? 게임 중독법.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 진짜. 예? 그따구로 하니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10년 앞서 나가고 있다가 지금 글로벌 대비 10년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만 키우면 나라 돌아갈 줄 알아요.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제가 세미나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많이 꺼냈냐면 이 사람 이야기를 좀 꺼냈어요. 아시는 분? 오늘 세미나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오늘 증시 이야기하지 말고 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싶습니다. 황우석씨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지금 잘 들리고 계십니까? 워낙에 반응이 없네. 일요일날 저녁에. 저마다 일요일날 저녁 때니까 피곤하고 한 주일 동안 돈도 못 벌고 다음 주도 못 벌 것 같고 힘도 안 나고 이거 습관적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물 거 없나? 예. 황 박사 이 사람 지금 뭐 해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 뭐하고 도대체 이 사람 뭐하고 있을까? 안 궁금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는 한번 마녀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인생 쪽내버립니다. 확실하게 죽여버리고 두 번 다시 용서라는 없다. 예. 재밌는 거는요. 황 박사 잘못했는데 제가 이때 2004년 때 사고 터진 날 그날 제가 주말에 세미나 하고 있었는데 세미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황 박사 사건 엄청나게 터졌을 때 그날이요. 어떤 날이냐면 이건희 딸이 자살한 날입니다. 예. 이건희가 제일 아끼는 딸이 자살한 날이에요. 신문에 일면 기사는 전부 다 이건희 딸이 자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황 박사로 도배를 합니다. 자, 황 박사 학자로서의 그거 엄청난 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도 당해도 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은 죽여도 산업은 살려놨어야 돼. 이때 당시 우리나라 줄기세포는요 세계에 비해서 10년 정도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10년 찾았습니다. 10년 찾았어요. 최근에요 황 박사가 메머드 복제한다고 뉴스 나왔죠. 메머드 맘모스 복제한다고. 그 뉴스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난리였어요. CNN 톱입니다. CNN 톱 기사가 황 박사 메머드 복제예요. 예. 전 세계가 황우석이가 메머드 복제한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채취하고 두 번째 혈액까지 채취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메머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조용해. 예. 황우석 한번 팍 신나게 까고 나니까 이 지금 엄청난 이 전 세계 지금 난리가 난 기사를 실어주질 않아요. 예. 거기서 실었다가 또 황빠다 해가지고 두들겨 맞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씻지 못하고 나중에 일주일 내도록 전 세계 과학 사이언스지부터 시가 난리가 나니까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 웃기죠. 예. 재밌는 사실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 황 박사가 지금 뭐 해가지고 돈 벌어가 먹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수암연구원이 황 박사가 뭐 해 먹고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요. 내년에 내년에 엄청난 먹거리가 나올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모르죠, 이러네요. 일반인들. 황 박사가 뭐 해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이 사람은 연구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근데 뭘 잘하냐면 이 사람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는 탁월합니다. 왜? 말빨이 너무 좋아. 예, 황구라. 뭐 해가지고 먹고 샀냐면 개 복제해서 먹고 삽니다. 개 복제. 자기가 아끼는 개가 죽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개가 죽으면 그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황 박사한테 와가지고 개 복제해달라 그러면 개 복제해줍니다. 근데 이 개 복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데 개 한 마리 복제하는데 얼마 내고 복제하는지 아시는 분 대충 금액을 한번 찍어보세요. 개 한 마리 복제해주는데 얼마 받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찍어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오! 1000만원, 1억, 4천만원. 이야. 정답이 나왔습니다. 블루레드님은 아시네요. 1억입니다. 1억. 개 한 마리 복제하는데 1억입니다. 1억. 출서가 있어요. 지금 개복제가. 개 한 마리 복제하는데 1억입니다. 1억. 예. 지금. 그래서요. 이 황 박사의 이쪽 그때 당시 이제 줄기세포 연구하다가 다 산산이 흩어졌던 연구원들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메디포스트에 몇 명 가고요. 나머지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산산이 다 밖으로 나가 있던 연구원들이요. 황 박사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은 아무도 안 나오죠. 이래서 기사 보고 주식 투자하다가나 망해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봐야 됩니다. 욕 먹을 거 욕할 건 욕하고 산업을 키울 거는 키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은행 막 욕하지만 은행주 사라 그러잖아요. 왜 어쩌겠습니까? 우린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황 박사의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투자가 어디로 발생하는가? 지금 뭐 황 박사 장모 회사도 없고 막 그렇잖아 지금 막. 택도 아닌가 요즘 뭐 움직이는 것들이 있대.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배기를 찾아라. 내년에는 자, 황 박사가 나가 떨어진 지 10년째. 새로운 줄기세포의 파동이 나온다.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차바위엔 들다 보고 또 이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또 돈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니다. 그냥 거래소 대응주 하세요. 그럼 뭐 이런 얘기 하노? 나중에 제가 종목 이거는 사도 됩니다. 할 때 사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것만 그냥 기억하시고요. 여튼요, 이 게임 얘기 나와도 흘러나왔는데 이 게임은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정부가 전폭적으로 살려야 될 건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한테 다 뺏길 판이에요. 지금 지금 오락실에 가면은요, PC님 아시겠네. 그죠? 사이버 PC님 잘 아시겠네. 요즘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LOL 하는 게임. 이 PC방에 단독 게임 점유율 요거 60%입니다. 60%. 단독 게임 점유율. 단일 게임 점유율이 60%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이거? 중국 거다, 중국 거. 중국 인수한 회사 아니에요. 무섭다, 이거. 이런 거. 큰 산업입니다. 이거 갖다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키우려고 이제 삼중전에서도 논의가 된 내용인데, 거꾸로가. 자, 교육. 요게 핵심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의 삼중전의 이후의 수혜 업종은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과 의료. 요거는 매칭이 됩니다. 중국이 이번엔 지금 애 하나 더 넣게 하죠. 둘 넣기. 자, 교육시장입니다. 교육시장에서는 뽑아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울러서 의료시장 뽑아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 양로는 안 맞아요. 또 우리나라하고. 물론 이제 되기는 됐는데 요거는 전부 다 이제 뭐 솔고 바이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용품 뭐 이런 것 쪽이나 좀 맞을까. 교육하고 의료가 이제 중국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최대 수혜주는 교육하고 의료. 그러면 메가스타드 이런 것도 앞으로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YBM, 이거,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 그래, 교육과 의료 쪽은 면밀히 중국으로 어떻게 누가 진출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제2의 어떤 종목을 찾게 되느냐, 제2의 에이블 CNC, 제2의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이름 축에도 못 들어가는 회사들이었죠. 미샤, 페이스샵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하나 줄 한번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했기 때문에 10배, 30배까지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 중국에 누가 어떤 식으로 중국이 잘 대응을 해 나가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현대 미포조선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조선주는 좀 빌빌빌해요. 예,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요. 오늘 우리 제 강의장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여튼요, 미포조선은 따로 가고 나머지 종목들 따로 가는데 나머지 조선, 즉 현대중공업이나 현중이라든지 삼중이라든지 대중이라든지 이런 중공업주는 전부 다 뭐 BDI 따라가는데, BDI가 자 보세요. 지난 한 주도 BDI가 반등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반등이 실패했죠? 반등이 실패했어요. 요거요, 요 1300포인트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돼. BDI가 1300에서 많이 더 밀리면 1200까지는 밀려가지고 요 라인 테스트도 한번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지금 또 보니까 텔레비 요새 뭐 조선주 또 떠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 뭐 너도 나도 조선주야. 아이가 예. 지금 사놓고 나면은 괴로움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BDI가 돌았을 때까지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천천히 보고 가지 뭐 한다고 미리가 보쳐 서 있습니까? 그렇죠? 안 맞다. 그래서 틀을 잡아가야 됩니다. 틀.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짧게 한번 점검을 하자면, 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조선이나 기계, 철강, 화학 이런 류들은 지금은 어느냐면 순환매가 돌고 순환매인데 수익은 안 나요. 순환매는 돌지만 수익은 낼 자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조선기계, 철강화학.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해 드리는 게 뭐예요? 연말까지는 누구? 유틸. 기본적으로요, 딱 정해져 있다고. 연말까지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유틸, 통신, 금융,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건설, 이렇게 이제 짝이 정해져 있어요. 통신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죠? 통신을 가지고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그래서 통신은 지금 조금은 관찰 대상이 되고요. 유틸은 한전하고 가스공사 더 가요. 더 갑니다. 그리고 금융이고, 건설은 또 왜 가느냐, 연말. 지금 분양시장이 열리는 것도 있지만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라크 특수야. 이제 이라크 특수가 시작됐어요. 즉 중동특수가 시작됐습니다. 요 중동특수 요거 해먹으려고 우리 자이튼 부대가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3월에서 4월부터 3, 4월부터 중동특수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터져 나온다고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든지 수주가 빵빵 터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라크 중동 특수가 스타트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참 우리도 불쌍하다. 불쌍해. 주식하는 사람들. 그쵸?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참 어렵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날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여기서 블랙은 왜 블랙일까요? 판타스틱 프라이데이도 아니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예, 맞습니다. 흑자. 검정색 펜이니까
흑자로 들어서. 여기 이번 중요한 게요. 이번 금요일 날 빵 터져가지고 이제 소비자 이게 쇼핑 객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1억 5천이냐 1억 3천이냐에 따라서 시장 확 갈립니다. 1억 5천이 넘으면 시장이 폭등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지수 그냥 날아가요. 1억 3천 m 떨어져 버리면 시장 폭락입니다. 폭락. 예. 요거 한 판이에요. 한 판. 1억 5천과 1억 3천. 이 분기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마 이 분기점을 가지고 이번 한 주는요. 여기에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조용할 거예요.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고 떨어져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대감도 살아있으니까. 네. 그 여튼 요게 되는 데까지 계절적으로 어떤 거예요? 제가 뭐 사라고 그랬습니까? 의류 사라 그랬잖아. 의류. 의류가 기본이다. 의류. 섬유의복이요. 섬유의복이 지금 당연하게 주도주예요. 지금 많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 필라코리아라든지 LG패션, 필라코리아, 한섬, 한세실업, 영업무역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것들 더 갑니다. 이것들이 더 가는 장세입니다. 이렇게 뻔한 내용인데도요. 뻔한 내용인데도 안 사거든 또. 그러니까 지금 최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비비 꼬우지 마시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게 올라간다 생각만 가지고 당연하게만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돈이 당연히 붙어요.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게 지금 BDI 지수가 빠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조선주가 놀아야 되고 조선주 기계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도 지금 휴식 타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연한 즉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자.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가는요. 지금 기관들이 요 라인 살리려고 이틀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는 모습인데 이번 한 주 튀느냐 떨어지느냐로 확실히 갈리는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9시부터 12시까지는 전격적으로 무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날은 9시부터 12시까지 무방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요, 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확률이 거의 저는 4대6 정도 보거든요. 아니면 3대7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세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은행, 그렇죠? 그리고 유틸, 그리고 아까 섬유유부, 이거 전 가장 보수적인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통신이 요즘 좀 장난을 쳐서 요건 2, 3일 정도 더 봐야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일단은 좀 제외를 시키자 하더라도 요거 기본이고 건설 원래 민감주인데 그럼 건설도 빼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 좀 잡아두세요. 이런 쪽으로 이미 잡아뒀어야 되죠. 이미 저 앞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런 거 이렇게 장이 올라갔을 때 요것도 전부 다 매도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매도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 매도해서 한전이나 가지고 있던가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나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은행주나 가지고 있던가 뭐 힐라코리아든 뭐 영업무역이나 한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던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떨어졌어도 손해 안 보고 조금이라도 벌었을 거 아닙니까? 남들 전부 다 눈탱이 밤탱이 돼가 코스닥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달 반 동안 그냥 한 15% 날아간 사람이 평타죠. 평타. 예? 계좌가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15% 날아간 사람이 평타예요. 평타. 10% 날아간 사람은 잘한 사람이에요. 20% 날아간 사람은 좀 많이 날아간 사람이고 30% 날아간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고 너무 좀 과했네요. 주식 투자 그만하셔야죠. 예. 이런 장 한 달 동안 만나가지고 계좌가 30% 날라갔다. 주식 그만두셔야 됩니다. 주식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더 욕심내면 안 되고 그냥 당장 그만두세요. 그런 분들은 당장 기회가 없다. 전문가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전문가 가입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만두세요. 뭐가 잘못해도 전문가 가입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건데 전문가를 가입해도요 돈 벌 수 있는 스타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통화를 한번 딱 해보면은요
해보면은 한 1분, 2분 처음에 목소리만 딱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두마디만 딱 해보면은요, 아 이분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아이가 돈 벌기는 걸렸다, 바로 나옵니다. 제가 13년 동안 반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발 돈 되게 하셔야 됩니다. 돈 되게. 자, 시장 그래서 아직도 보수적인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신흥국 관련 펀드가요, 이거 한번 보자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 신흥국 관련 펀드에 자금 들어오는 거 보세요.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까만색 돈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동안에 외국인, 빨간색 보세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샀어요? 예? 외국인이 팔았습니까, 샀습니까? 빨간색이 밑으로는 판 거고 밑으로는 판 거고 위로는 산 거거든요. 매도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상식이라는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팔았네. 그럼 돈이 더 많이 남았죠. 맞아요? 다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는 수밖에 없지. 뭐 엄청나게 살 수밖에 없죠. 돈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팔았으니까 돈이 더 많아졌네. 내리 사는 거예요. 내리 사가지고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1780에서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부터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5월 이후에 펀드 자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검정색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차트를 전부 다 못 보시네. 돈이 안 들어오죠? 1월에서 5월까지 돈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5월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오죠 지금. 맞아요? 이거 왜 돈 안 들어와요? 신흥국 관련 펀드에 안 들어오죠? 뭐 때문에? 양적 완화 종료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돈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남은 돈 다 쏟아부어 놨다 지금. 쏟아부어 놨죠? 근데 새 돈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다. 그래서 2주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 주 조금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 조금 샀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거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죠. 요거 그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타이밍을 내년 2014년으로 2월 시켜놨어 지금. 넘겨놓을 겁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요 안 사요. 예, 안 삽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자금이 있었을 때 지수가 1800으로 푹 떨어지니까 이거 웬 땡큐냐 하면서 샀지. 지금 2000포인트에서는 지금 뭐 자금이 새로 막 엄청나게 이만큼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사겠죠. 이만큼 들어온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 매수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 외국인 매수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누구 매수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외국인도 안 사면 우리 뭐 해가지고 누구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나 이거. 기관이네요. 기관 들어가면 못 자고 있나 보자. 이건데 이게 이제 주식형 펀드 이야기인데, 자 요거 보자고. 일간 펀드 자금 유출액인데 쭉 펀드가 떨어지다가 펀드 환매가 이때 이제 7월달에 엄청나게 일어나죠. 쭉 보다가 자 요 끝단 보세요. 펀드 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예? 11월달 들어와서 펀드 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별로 안 일어나네. 펀드 환매가 정체다. OX. 맞아요? 틀려요? 펀드 환매가 정체. 맞습니까? 맞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바로 펀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만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거든. 금액이 빠져나가는 사람만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거든요. 자 이제 누구의 힘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이제 투신이라는 집단이 이제 껌 좀 씹기 시작한다. 짝다리도 좀 짚고 껌도 좀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날 투신권이 빵 사가서 장 올리는 거 보셨죠? 이번 주도 투신이 매수 들락날락 하죠? 예, 이제 투신이 소위 말해서 짝다리 좀 짚을 힘이 조금 생긴 거예요. 껌도 좀 씹고, 예, 시장에서 나도 이제 좀 해볼까? 나도 좀 돈 좀 이제 더 이상 나갈 것도 없는데 나 좀 봐줄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자, 이번 다음 주는 투신의 힘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다음 주는요, 투신의 힘이다. 투신이 올려놓는 종목이 올라가고 투신이 패는 종목이 원래 떨어지긴 한데 다음 주는 그 진폭이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번 주에도 나온 겁니다. 이번 주에도 투신의 힘이 지금 막강해졌어요. 이번 주 다음 주는요, 투신의 흐름을 투신이 사되면은 종목이 뻥 하고 올라갑니다. 지난주 투신이 뭘 많이 샀던가요? 금요일날 뭘 많이 사던가요? 투신이 뭘 많이 산 거 혹시 아세요? 뭘 많이 샀겠어요? 저가 200만주 때려놓고 100만주씩 무지하게 사고 있는 한전 같은 거, 한전 가스공사 이런 것들 막 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그냥 퍽 올라가 버리죠. 투신의 힘입니다. 투신. 예. 팔 때는 뭐 200만주 신나게 때리다가 살 때는 막 무작정 살거든요. 왜? 지 돈 아니니까. 뭐 바치고 싸게 사고 없어. 비싸게 팔고 이런 거 없어요. 지 돈 아니니까 그냥 하고 빨리 때리고 밥 먹으러 가자. 매도. 그냥 오늘 막 2시까지 그냥 다 끝내놓고 2시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가자. 다 매도 매수 막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관의 파워가 세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놈들이 투신이 그러면 뭐 해가지고 이제 뭘 땡기냐 이거지. 가만히 보자고. 이 펀드라는 게 일정 비중, 여기서 만약에 IT면 몇 퍼센트, 그리고 금융이면 몇 퍼센트, 뭐 이런 섹터별로 나와 있는데 이 섹터의 적정 포트폴리오 비중인데 이 적정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보시면 IT의 경우에는 3.4%가 초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통신도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유틸리티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투신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은 뭘 가지고 있나요? IT를 많이 가지고 있네. 그리고 통신도 약간 좀 더 가지고 있고 금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 비중이 이렇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게요. 투신은 지금 IT와 통신과 UT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세 종목을 지금 초과 비중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 땡겨놨고 비중이 많다. 그럼 나중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되겠지. 줄이려면 팔아야 되겠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땡겨야 된다. 맞죠? 가격을 땡겨야 된다. 자, 외국인 보니까 초과 비중이 경기 소비재, 자동차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금융이 있고, IT하고 통신이 있네. 외국인도 초과 비중이 이렇네요. 이렇네. 그러면, 여튼 초과 비중에서는요, 초과 비중이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초과 비중은 매도가 돼야 되고, 그죠? 적은 거는 매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부분이 뭐냐면, 땡겨가지고 팔아먹을 거는 누군가에게 넘겨야지 팔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넘겨야지 팔 수가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IT의 경우에는 투신도 초과고, 외국인도 초과니까, 요것들은 전부 다 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둘 다 초과죠. 동시 초과니까 누가 들어와야 된다? 누가 들어와야 돼요? 개인. IT는요, 그래서 개인만 죽일 겁니다. 개인만 죽이는데 개인이 지금 뭐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가죠. 하이닉스 좀 많이 가죠. 지금부터는요, IT도 조심해야 됩니다. 둘 중에 두 개가 서로 과다 비중이니까 요거를 지키려고 해요. 예. 투신과 외국인은 둘 다 초과 비중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매도가 나와버리면 와장창 매도 나오면 급락을 해버리거든. 이게 무서워가지고 자기들 비중을 지키면서 팔아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많이 안 팔아요. 절대 많이 안 팝니다. 두 개를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되는데 둘이가 이제 경쟁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경쟁이 붙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거예요. 요거는 둘 다 지키려고 한다.
그런데 통신 같은 경우에는 1.8%고 0.73이죠. 요거 둘 다 비중이 좀 더 많아요. 그렇죠? 요것도 조금 많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던질 수 있는 라인에서는 던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누가 던집니까? 기관에서 먼저 던져버렸다. 그래서 기관에서 먼저 던져버리니까 과비중된 상태에서 던지니까 지금 추세선을 통신이 깨든가요? 안 깨든가요? 추세선을 다 깨버렸죠. 지금 이런 상황. 그럼 유틸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유틸도 초과 비중인가 던질 거 아니냐? 그런데요. 유틸은 이번 주 말고는요. 자, 이번 주에 0.27% 더 들어와 가지고 0.19% 됐죠. 그럼 0.2%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0. 네? 0.08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바로 유틸리티는 마이너스에서 막 플러스로 돌려놓은 상황이고 외국인도 마이너스죠. 외국인도 마이너스죠. 이러니까 요거는 더 땡긴다 이거. 아하, 그러면 이번 주에 한전하고 가스공사 더 가네. 그렇죠.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예. 더 간다는 소리예요. 이제 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놨다고. 이제 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에너지 이쪽으로 보시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그리고 의료 보면 마이너스 1% 가까워 되는데 늘어나는 양이 너무 작죠. 경기소비재 쪽은 좀 늘어났고요. 늘어나는 양이 작죠. 이게 늘어나는 양이 많을 때 이쪽 섹터로 따라 들어가면 먹을 게 생겨요. 아, 헷갈린다. 결론만 말씀해 드릴게요. 결론은 IT는 이번 주에 안 빠져요. 둘 다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둘 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쪽에서 한쪽에 내놓으면 서로 다 다친다는 건 애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물량을 안 팔고 가만 놔둡니다. 삼성전자든. 그래서 종목들만 따로따로 노는 거죠. 통신은요. 통신은 지금 기관 쪽에서는 팔았어요. 기관 쪽에서는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조금 비중이 좀 늘어나긴 상황이에요. 통신은 기관 쪽에서 팔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기관들이 가면 더 파느냐, 개인들이 받아서 더 파느냐 마느냐의 게임인데 일단은 포트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통신은 또 이번 한 주간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장 초반에 뜨다가 좀 뜨면은 아마 투신이 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은 지금 이번 한 주는 그냥 관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틸은 이제 돌려놨기 때문에 더 땡깁니다. 더 땡겨가지고 나 잡아봐라 이런다고. 나 잡아봐라 더 땡깁니다. 대신에 유틸은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12월 둘째 주 안에는 반드시 다 팔아야 된다. 우리 회원분들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한전을요. 지금 포트의 60%를 가지고 있지만 요걸 얼마에 팔 것인가. 1차 한 35,000원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0원에 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12월 둘째 주 정도 12월 중순이 됩니다. 자, 유틸업종은 12월 중순 되면 전부 다 빠져나옵니다. 들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상반기 코스닥이 강했고 하반기 코스닥이 노는 동안에 대형주가 강했습니다. 지금 둘이의 격차는 1%에서 한 1.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요거 역전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대형주는 이렇게 되고 코스닥은 이렇게 돼요. 지금 코스닥에서 가면 거래소로 넘어가야 되느냐. 손해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넘어가야 되느냐. 예. 제한테 오시면은 100% 넘어갑니다. 아니에요. 유플러스 이번 주까지는 좀 더 보고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매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화요일날 무방에 들어오시고요. 예, 갈 수 있어요. 12월 중순까지 45,000원 찍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찍을 수 있어요. 한전이 지금 한전이 어떤 상황이냐. 감전된 상태야. 진짜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이상한 짓 막 한다니까. 그래서 다음 달에 내년 상반기에도요. 대형주의 랠리입니다. 코스닥 싸가지고 팔아가지고 잡주에서 다 나오세요. 이거 손해 많이 봐가지고 안되겠는데 필요 없습니다. 10원이라도 벌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잡주 다 버리세요. 잡주 버리시고 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스닥장입니다. 거래소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정리해드리자면은요. 여기까지. 결국에 지금 내년도요. 소재와 산업재 금융 쪽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삼성전자 요거 아니다 이거. 삼성전자는 앞으로 삼성에서 키우려고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 아니라 소재 산업재 금융 쪽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건설까지 관심 있게 보자. 코스닥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놨는데 510포인트 이번 주 회복시켜가지고 2주 동안 까딱까딱 지지 못하면은 내리 딱 다시 꽂아버립니다. 이거 490포인트 이하로 꽂을 수도 있어요. 뭐가 부족하느냐, 이익은 높은데 자산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튼요, 코스닥 하시는 분들 금액이 난 투자 금액이 작아서 대형주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버리세요. 금액이 작아도 통 큰 종목들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비싼 종목 가지고 가야지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예,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예, 그러신 분들, 그리고 정말 나는 정상적인 종목으로 정상적으로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새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분들만큼은 남으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고 같이 살 길을 한번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깨먹는 건 순식간 벌기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상식이 통하는 투자를 하자. 예, 상식이 투자는 하자. 삼성 SD도 기간을 좀 기다리세요. 기간을 좀 기다렸다가 하시면 됩니다. 제가 16만 5천원 1차 매수가라 그랬는데 어저께 16만 5천원 들어왔다 갔죠. 16만 5천원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15만 5천원 그 두 개 설정하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상담은 이제부터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 좀 받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또 10시부터 다음 우리 멘토님께서 또 강의를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 강의 또 토대로 투자 전략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수익 많이 내시고 더 많이 버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